이민자의 나라, 미주 대륙 서부 최대 항구 도시 샌프란시스코.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도시이며 남쪽으로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곳에 특별한 섬이 있다. 엔젤 아일랜드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하고 티브론에서 남쪽으로 1마일 떨어져 있는 섬이다. 19세기 후반에 엔젤 아일랜드는 미 육군의 포트 맥도웰로 쓰여졌으며 그 후 1910년부터 40년까지 이민국 및 구류소였다. 각 나라의 이민자들이 입국을 하기 전에 서류를 심사받고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곳이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1년 동안 구류되었다. The immigration station was open from 1910 to 1940, and during those 30-year period, about 500,000 immigrants came through. Of those, large majority were Chinese, about a third were Chinese, but there were also about 80,000 Japanese. There were immigrants from 80 different countries, and among those were about 1,000 Koreans that came through Angel Island during the 30 years. And that was a very interesting period for the Koreans. Even though they were very small in number, it was a fascinating period because 1910, when Angel Island was open, as you know, was also the beginning of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And many of the Koreans who came were students or wives or families of those who were already here, fleeing from Japanese occupation. And they would take some treacherous pathway out of Korea through the northern borders. They would escape through Manchuria, disguised in Chinese clothes many a times, because if they were caught by the Japanese police, they would be sent back to Korea. So they would disguise themselves as Chinese and escape through the northern borders, through Manchuria, and then travel down to Shanghai. And many of those would stay in Shanghai until they were able to get a ticket, a one-way ticket on a steamship to San Francisco. And that's how they came to San Francisco. So that's the basic history of the early Koreans who landed at Angel Island. 1871년 신미항요는 미국이 조선의 개항을 목적으로 무력 침략을 한다. 미국의 침략을 필사적으로 막아낸 조선은 전국에 척하비를 세우고 흥선대원군은 강경한 세국 정책을 한다. 옆나라 일본은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로부터 강압적으로 개항을 요구당한다. 이른바 흑선 사건이다. 이로부터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고 일본 근대화를 위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다. 이로 인해 무사계급 사무라이들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빼앗기고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다. 또한 검을 사용할 권리도 빼앗아 버렸다. 많은 사무라이들이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빼앗겨 버렸다. 사무라이들의 불만은 쌓여갔고 이들의 내란 음모 타겟책으로 정부는 정한론을 내놓는다. 정한론을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은 막부말기 사상가 요시다 쇼인이다. 정한론이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조선을 침략하고 아시아를 정벌한다는 내용이다. 즉 서양에서 뺏긴 것을 조선의 침략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되찾겠다는 주장이다. 정한론을 받아들인 3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일본은 군함 문효호를 1875년 출격시켜 강화도를 침략한다. 일본은 조선인을 학살하고 조선의 무기를 약탈했다. 조선은 세도 정치에 따라 몰락해가고 있었으며 이에 일본은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냈고 더 이상 조선은 이를 막아낼 힘이 없었다. 즉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조선은 일본의 힘에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국인 최초의 이민자 집단은 1885년에서 88년 당시 유학생, 외교관, 상인, 그리고 갑신정변의 실패로 망명을 추구하는 정치인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최초로 미국 땅을 밟았다. 당시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50여 명의 조선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교회의 역할은 우리하고 거의 운명적인 관계가 있어요. 기독교하고 우리 이민사회하고는. 왜 그러냐? 1903년에 올 적에 맨 처음에 그 사탕수수 협회에서 제일 처음에는 그 수수밭에 그 노동자를 갖다가 폴리네시안 뭐 이런 거로 쓰다가 그다음에 중국 사람 썼거든요.
근데 중국 배척 운동이 생겼잖아요. 1882년에 법이 생기면서 중국 사람 못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일본 사람을 썼어요. 1885년부터. 근데 일본 사람 썼더니 일본 사람들은 너무 야가지고 노동조합하고선 자꾸 임금 올라가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자기네가 그럼 이게 대치로 노동자 누가 있냐 하니까 한 사람이 코리안이 있다고 그러는 거라. 그 동양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라는 거라. 근데 그 굉장히 사는데 순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그때 공사를 있던 사람이 호레스 알렌입니다. 그 1883년에 한국을 의사로서 오하이오에서 의사 공부 끝내고는 그냥 별로 여기서 의사도 안 하고 한국에 선교사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호레스 알렌이 고종하고 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갑신정변 때 이 민비의 조카인 민영이가 칼질 당했잖아요. 왜? 그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고쳐준 것이 호레스 알렌입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 민비하고 고종하고 호레스는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사단수협에서 보니까는 그게 지금 공사로 있으니까 이걸 소개해달라 그런 거라 합니다. 그래서 알렌이 고종을 안해를 했어요. 안해서 황제 이게 지금 이민을 지금 하와이에 좀 보내시면은 좋겠다 하니까는 그 고종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럼 조상의 무덤은 누가 보라고 보내래 이렇게 된 거라 그때 유교사. 그러니까 이제 알렌이 한국 사람들 심리를 잘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게 되면 거기는 월급이 좋습니다. 송금해가지고 경제 보탬이 되는 거를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도 고종이 그렇게 설득이 안 됐어요. 식물 가게에 있는데 그래서 이 호레스 알렌이 생각하는 게 황제 지금 이게 우리 미국 사람들이 지금 조선인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보다도 훨씬 월등하다 그래서 지금 자꾸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니 중국 사람보다 우리 조선인이 낫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러니까 황제가 기뻐서 그냥 입이 벌어지더란 거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항상 중국 밑에서 12음식을 느꼈잖아요. 사대실.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민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유민원. 그것이 이제 도란 율자의 민원이라고. 거기에 첫 총재를 민영환이가 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패스포드를 이슈하기 시작해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미국에서 공식적인 한국인의 첫 미국 집단 이민은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진행된 하와이 이민이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요청에 의해 이민을 시작하였다. 이전 1850년부터 이미 중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3년 계약 노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가 상거래를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중국인 반이민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중국인 대신 일본에서 노동력을 도입했고 1898년엔 하와이가 미 합중국에 병합되었다. 즉 하와이도 미국법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1902년 일본인 노동자 수는 6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일본인들도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하였으며 계약 노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가 상거래를 하였다. 이에 대응책으로 한국인들을 하와이에 데려오기 시작했다. 고종 황제가 그 허락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이민 지방자를 선출하고 설득을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그 큰 간판 썼어요. 원산, 부산 이렇게 항구 도시 경기도, 인천 거기다. 거기서 제일 먼저 이 호레스 알렌하고 선교사들이 교회인들부터 접촉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우선 서양화됐거든. 서양 종교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인천에 가면 인천에 내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안에 있고 근데 그 내리교회 교인들부터 설득을 했어요. 가지고 이제 교인들 보고 애들의 장례도 위하고 그다음에 가게 되게 되면 하와이라는 데는 사시사철 겨울 동복이 필요 없다. 봄날 같고 그리고 돈도 저축할 수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올 수 있고 영원히 간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트라이 해보라.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부터 모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2개의 배가 따로 왔잖아요. 2년 사이에. 그러면서 배마다 선교사들이 꼭 애트리스트 전도사라도 붙여놨어요. 그게. 그래서 배 안에서 오면서 기도드리고 예배를 받습니다. 1월이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도착해가지고 하와이에 도착하자 벌써 섬 군데 전도사를 시켜가지고선 모집회가 있어가지고
저도 미션 처치도 다 생겼습니다. 그게 벌써.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도 그 선교사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한인 이민사회하고는 밀접한 그런 역사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그게. 그 지금도 내려오는 거죠. 일본은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으로써 조선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조선은 이민을 금지시켰다. 같은 해 1905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일본인 이민 금지법을 추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워싱턴에 일본인 이민을 금지시키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일본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값싼 조선인 이민자 노동력으로부터 일본 이민자의 노동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1905년 더 이상 조선인의 하와이 이주를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1910년 경술국치, 조선이 주권을 잃는다. 이에 따라 조선인들은 더 이상 여권을 받을 수 없었고 일본 경찰에 잡히면 안 되었으므로 중국 상해에 가서 중국인 복장을 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엔젤 아일랜드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권이 없는 관계로 엔젤 아일랜드 입국 심사에 또 다른 큰 장애가 기다리고 있었다. And as you will see behind me, there's a dock. So people would be organized in different classes on these steamships. So first class, second class, and the third class, which was also referred to as steerage. The first class passengers were typically wealthy passengers who had been traveling back and forth many a times, or Europeans. They would be the first to land, and they would end up at the wharf near the current Fisherman's Wharf, and they would be landed very easily. But many of the second class passengers or people in the third class, those who were not admitted right away would be brought to Angel Island by a ferry. So they would be transported to a ferry at the wharf in San Francisco because they were not admitted immediately. And the ferry would bring them here to the dock behind me. And it was much longer, extended out to the water. And the ferry would drop them off. And all the immigrants would walk on this walkway down this way, up the steps. And there in front of you is where the administrative building used to be. Now it's burned down. It burned down in 1940. But that's where they would be administered and given medical examination and interviews to determine whether they would be allowed to land.